자, 지난 시간 숙제 중에 56번, 15쪽에 56번.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요 입체도형은 정육면체에서 이렇게도 가운데 뻥 뚫려 있고, 그치? 이렇게도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뚫려 있는 모양이잖아. 그치? 그럼 이놈의 부피를 구할 때는 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 얘는 지금 3차원이잖아요. 그럼 요거의 2차원 버전은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에 요렇게 가운데가 길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폭이 똑같은 길이 나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내가 만약에 여기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이랬을 때 여기의 넓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이만한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요만한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있는 요 길쭉한 직사각형 두 개를, 요거를 빼가지고 구할 건데, 그럼 이만한 정사각형에서 요만한 직사각형 두 개를 뺐다. 이렇게 빼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준하나 나올까 안 나올까?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어디가 걸려? 그렇지, 이 가운데가 문제지. 가운데가 한 번만 뺄셈이 되면 충분한데 이거 지금 두 번이 뺄셈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넓이를 구할 거라면 마지막에 다시 그 가운데 부분을 한 번 다시 더해줘야, 그래야 정확한 넓이가 나오겠지. 요거 이해되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입체도형으로 가져가는 거야. 자, 이놈의 부피를 구할 때도 일단 전체 정육면체 부피에서 여기 지금 요렇게 뚫려 있는 부분 있잖아. 요렇게 뚫려 있는 부분. 이게 뭐 그린 건지 알겠니? 그지? 여기 그린 겁니다. 요렇게.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그 뚫려진 거를 뺄 건데, 어서 오세요. 몇 번을 빼야 돼, 이거를 일단? 어서 와. 요렇게도 뚫려 있고, 요렇게도 뚫려 있고, 요렇게도 뚫려 있잖아. 몇 개를 빼야 돼? 3번을 빼야 돼, 그치? 자, 근데 이거를 3번 뺀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얘의 부피가 되겠니? 안 되지. 역시 이번에도 뭐가 걸려? 가운데가 걸린다고. 아까 얘처럼. 그치?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을 다시 더해줄 건데, 아까는 이 가운데 부분이 2번 뺄셈이 됐잖아. 그래서 한 번을 다시 더해줬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가운데 공간이 몇 번 뺄셈이 된 거야? 3번을 뺀 거예요. 그럼 다시 몇 번을 더해줘야 정상이 될까? 몇 번? 3번을 다시 더해줘? 2번 더해줘야 돼. 왜냐면 한 번은 뺄셈이 되는 게 맞잖아.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그치? 그래서 자, 요거를 3번 빼주고 대신에 센터에 있는 그 중앙 공간 요거를 2번을 다시 덧셈을 해줘야, 그래야 전체적인 부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 자, 전체 부피는 x 플러스 4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쭉한 녀석의 부피는 요 윗면의 넓이가 지금 x제곱이잖아. 여기의 넓이가 x제곱이고, 높이는 그대로 x 플러스 4니까 3배의 x제곱에 x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가운데 있는 요 빈 공간은 x세제곱인데 2개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 놈을 잘 정리하면 답이 나올 거다. 자, 승혜가 전개 한번 시켜주세요. 세제곱 12x 8 12x 제곱 제곱 플러스 48x 48x. 마이너스 3x 세제곱 근데 48x 하고 64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그치, 요렇게. 근데 써놓고 보니까 x 세제곱들이 서로 다 사라지네요. 그쵸?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x 제곱도 사라지네요. 그쵸? 이렇게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48x 플러스 6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고, 자, 또 15페이지까지 풀면서 어려웠던 거 있을까요?
정원 어려운 거 없었어? 자, 그러면 이제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쪽에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여러분, 나머지 정리가 굉장히 고비가 되는 단원이죠. 중간고사 범위 중에서 꽤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정리. 그래서 여기 좀 신경 써서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자, 이 내용부터 보면 항등식 알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말하는 거고,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쌍둥이처럼 똑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항등식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변이 0이야. 그러면 좌변은 A와 B와 C가 싹 다 0이어야지만 항등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A도 B도 C도 다 같이 0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같이 좌변과 우변이 따로따로 주어져 있는데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따로따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좌우변이 쌍둥이처럼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랑 똑같고, 그치?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고,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했을 때 이게 항등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쓰실 것은 A가 A'이랑 똑같고, B는 B'이랑 똑같고, C는 C'이랑 똑같다. 요것이 2번 빈칸에 들어갈 식이 되겠다. 항등식의 기본이죠. 그죠? 항등식의 기본. 자, 그리고 항등식에서 이제 모르는 개수를 찾는 방법, 이걸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는데,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싹 다 전개해가지고 그대로 비교하는 방법. 방금 전에 이것처럼 싹 다 전개해가지고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다 라고 개수를 비교해서 푸는 방법, 1번 개수비교법이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은 개수가 탁 튀어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을 푸는 방식을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지요. 자, 요 두 가지 방법을 쓰는 문제들 하나씩 바로 풀어보고 다시 올게요. 17쪽에 있는 1번이 17쪽에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유나야 이게 바로 항등식을 말하는 표현이잖아. 그치? 그럼 요 식이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a와 b와 c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죠. 근데 유나야 이거 봤을 때 x자리에 어떤 특별한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a, b, c 중에 하나가 탁 튀어나올까요? 그런 숫자는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을 하기에는 안 좋은 모양이야. 그럼 남은 방법은 뭐예요?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을 하려면 좌변과 우변이 공평하게 이쪽도 싹 다 전개해서 정리, 이쪽도 싹 다 전개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 그럼 좌변은 지금 이미 예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변을 전개해서 정리하는 일이죠. 그럼 우변 전개 한번 시켜줄까? 불러주세요. 음. 그치. 그럼 유나야 이거를 이 상태로 놓지 말고 이제 얘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야 될까요? x에 대해서. 그쵸.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음. 그렇죠. 요렇게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거 하고 이제 좌변에 있는 얘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그치? 자, x세제곱은 x세제곱 똑같으니까 뭐 패스. 여기서의 이 a가 요쪽 식에서는 얘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쵸? 개수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놈이 a하고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2 플러스 bc, 얘는 여기서 봤을 때 얼마인 걸로 보여, 유나야? 그쵸? 없어. 비어있으니까 얘는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 요거 12b는 누구랑 같을까? 그렇죠. 상수항 자리에 있는 마이너스 48이랑 같다. 그럼 요것들을 가지고 ABC 쫙 찾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바로 B 나오네요. B가 얼마? 그러면 여기다 B 자리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C 나오겠다. C 얼마? 3. 그럼 BC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나오겠다. 그치, 요렇게 A, B, C 나왔죠. 그러면 다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2, 4번이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승희야 무슨 방법으로 푼 거야? 개수 비교법. 그죠? 싹 다 전개해서 비교한 거예요. 맞지? 자, 이게 개수 비교법이고, 그럼 나머지 이제 수치 대입법 쓰는 문제가 바로 옆에 있죠. 2번에 있는 대표형 보시면 이 문제에도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x 값에 관계없이 요 등식이 항상 성립해 그랬으니까 항등식이야. 항등식인데 식의 모양을 딱 보니까 보자마자 우리 마음에 꽂히는 숫자들이 막 있단 말이죠. 이 식을 딱 보면 아마 누구나 대입하고 싶은 숫자들이 보일걸? 강빈아, 네 마음에서 날 대입해주세요 하는 숫자는 얼마? 1, 그렇죠. 하나 더? 마삼, 하나 더? 0, 그렇죠. 그 숫자 3개가 딱 보이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식의 구조상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예쁘게 A 튀어나오고 B 튀어나오고 C 튀어나오고 하나씩 따다닥 튀어나오는 거지. 그치? 강빈아 0을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돼? 3이 될 거고, 자 X를 포함하고 있는 요 두 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라져 버리겠지.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요 놈한테 X에 0 집어넣어가지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0 넣고 여기 0 넣으니까 이거 얼마 돼요 이거?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B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은 좌변은 얼마죠? 4죠.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요거 x-1을 가지고 있는 요 두 덩어리가 이제 날아가겠죠. 이렇게 여기다가만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뭐 될까요? 4c. 그러면 c는 얼마? 1. 자, 마지막으로 마3 집어넣으면 좌변은 18 플러스 3 플러스 3이네. 그치? 24죠. 24고, 우변에서는 이제 x 플러스 3을 갖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덩어리가 어떻게 돼? 없어져. 그치? 이거 날라갈 거예요. 날라갈 거니까 여기다가 마3 집어넣은 거 얼마지? 12a가 되겠지. 그치? 그럼 a는 얼마다? 2다. 됐네. 그러면 a-b-c니까 답은 뭘까요? 5번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본 겁니다. 예원아, 첫 번째 게 무슨 법? 개수 비교법. 지금 푼 게 무슨 법? 수치 대입법.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는 개수를 찾으면 된다. 자, 다시 맨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나머지 정리로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의 기본은 이거죠. p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럼 먼저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보자. 요 나눗셈의 상황을, 형건아, px는 x-알파 곱하기 누구? r은 뒤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 하면서 몫에 해당되는 자리에 qx 하고 뒤에 플러스 r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잖아. 그러면 이 식에다가 형거나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할 수 있을까? 얼마를 대입해보면 좋을까? a 아니고 알파. 그치? 알파. 그래서 요 식의 x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좌변은 뭐예요? p 알파. 그쵸? 그리고 여기서 얘가 얼마가 돼서 0이 돼서 얘까지 같이 데리고 0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p 알파가 곧 뭐다? r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 p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나머지가 이거잖아요. 얘가 곧 뭐예요 지금? P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나머지 정리인 거지. 그지? 다시 해볼게 영건아. 만약에 fx가 있어.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뭐라고 한마디로 쓸 수 있어요? F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F3이라고.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든지 간에 그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을 요 x자리에 집어넣어서 이걸 대답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나머지 정리지. 조금 바꿔볼게 영거나 만약에 f2x 플러스 1이 있어요. 얘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렇지. 이걸 0으로 만든 x값 3이니까 3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f7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치? 맞죠? 자, 모양이 바뀌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유나야 x제곱 g3x가 있어. x제곱 g3x를 x-2로 나눈 나머지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지. x자리에 2를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여기도 2 넣고 여기도 2 넣고 해서 4g 몇이라고? 6.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준환이 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준환아 2x f x제곱이 있는데 얘를 3x 1로 나눈 나머지 그럼 뭐예요? 3분의 2 그렇지. 3분의 2 f 9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앞의 식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든지 간에 그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게 나머지 정리. 그리고 만약 나머지가 0인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그 x-알파라는 식을 이 px가 인수로 갖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px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중에 한 자리가 x-알파일 거야 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지. 나머지가 0일 때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 특별히 인수정리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럼 빈칸을 채워보면 요 빈칸에 들어갈 식이 정원아 뭐라고 써야 될까? P알파. 그렇죠. P알파라고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x가 1차식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면 P알파는 얼마다? 0이다.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은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활용하여 그죠? 여기 넘어가고요.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들도 다 외우고 있으니까 빈칸만 채우고 넘어갈게요.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빈칸 7번 김예담 빈칸 7번은 뭘까? 맞아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 8번 빈칸은 강빈이 그렇지. a-b의 세제곱. 그 다음에 7번 빈칸 요거 정예담 그렇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렇게. 그 다음에 10번 빈칸은 연우 그렇죠. 요렇게. 뭐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하는 거 아니라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쵸? 맨날 외우고 있는 공식들이니까. 자, 내려가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이면 치환을 하는 게 기본이죠. 그죠? 공통 부분이 보이면 치환을 하는 건데 이 치환을 하는 유형 중에서 요런 모양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괄호 4개 붙어 있는 거. 그치? 승희야, 괄호 4개짜리 식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처리한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치. 뭐 둘씩 짝짓기를 하는데 짝짓기의 기준은 뭐였죠? 여기 상수항과 여기 상수항의 합과 여기 상수항과 여기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두 쌍을 만드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짝끼리 전개하면 공통 부분이 보이고 그거를 치환해서 전개했다가 K 포함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괄호 4개가 보이면 둘씩 짝짓기 하는 게 기본이다. 이것도 치환의 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이 생긴 거. 예원아, 이렇게 생긴 꼴의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름이 있지? 보기차식이라고 부르지. 그치? 보기차식. 그래서 보기차식을 만나면 x제곱을 대문자 x로 일단 치환해라. 여기까지는 공통인데 치환을 하고 나서 치환만 했더니 인수분해가 쫙 되는 문제가 있고요.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쵸? 그래서 보기차식은 항상 내가 쉬운 보기차식과 어려운 보기차식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었단 말이야. 쉬운 보기차식은 그냥 치환하면 인수분해 되는 거. 근데 어려운 보기차식은 예를 들면 치환을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이고,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보기차식 중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디를 좀 건드리라 그랬죠? 그쵸? 요 가운데 항을 좀 건드려 가지고 이 식이 뭐가 되는 상태를 만들어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라. 그래서 가운데를 마이너스 2x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완전 제곱식 되잖아. 그치? 대신 뒤에다 이거 붙여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위에 줄과 똑같을 테니까. 요렇게 먼저 만들어주고 그러면 형건아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x-1의 제곱 되겠죠. 그죠? 요렇게 만들어줘. 그리고 나서 대문자 x를 다시 원래 거 뭘로 갈까요? x제곱으로 갑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그럼 형건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무슨 공식을 쓸 수 있다? 합차를 쓸 수 있어. 괄호 2개 쳐놓고 자 여기다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1을 뒤에 쓸게요. 그렇지. 요렇게 뒤에는 그쵸. 요렇게 인수분해 하는 것이 보기차식 중에 어려운 보기차식을 푸는 요령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가 있고 항도 되게 많아.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주인공 정하는 거지. 그치? 그 식을 어떤 문자를 주인공으로 해석을 할 거냐. 근데 이 주인공 문자는 어떨수록 좋다 그랬지, 정원아? 이왕이면 차수가 낮은 애를 주인공으로 잡는 것이 편하다. 그쵸?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가 있다면 그놈을 주인공으로 정리를 하시고 없다면 그냥 뭐 x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푸는 거였고요. 그래서 주인공을 정했으면 그 한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쓰는 것이 처음 할 일이죠. 그렇게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4번이 그 알지 준하나?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해가지고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조립제법 하는 거. 그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익숙한 거니까 문제 만나면 생각이 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서 아까 유형 1, 2번은 풀었으니까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 18쪽에 9번. 자, 9번 문제를 보면 요 등식이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랬죠. 유나야, 이 표현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이 식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누구에 대한? X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말이지. 그치? 응. 그래서 항등식입니다 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돌려서 말하잖아. 뭐 임의의 K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면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말해준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주인공은 K로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강빈아, 요 식을 어떻게 바꿔 써야지 풀릴까요? K를 갖고 있는 애들은 K로 묶어 써주는 게 좋겠지. 요렇게 해서 K 붙이자. 여기 뭘까요 그러면?
요렇게 되고 나머지 것들 쭉 써주고 요렇게. 자 그러면 이게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디가? 그쵸? 요 부분도 0이 되고요. 동시에 이 뒷부분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지?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이라는 뜻이니까 형건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xy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떤 식을 펼쳐놓으면 될까? x 플러스 y의 제곱 요거는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인 거니까 10이다. 그쵸? 그럼 여기다 이제 그대로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xy가 10인 거니까 xy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 그치? 2번 이렇게 풀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 9번하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서 이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12번 있죠? 12번. 자, 12번 한번 풀어봅시다. 12번. 얘도 일단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뭔가 x, y에 대한 항등식 느낌인데 주어진 식의 형태가 이렇게 분수로 나와 있단 말이지. 그치?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유의 표현이 나왔어. 어떠한 식이 항상 일정해. 우리 일정한 수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게? 반대말은 변하는 수, 변수라고 부르거든. 그럼 일정한 수는 뭐라 그러죠? 뭔 수? 정수? 정수는 1도 있고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많잖아. 자, 변하지 않는 숫자라는 뜻으로 상수라고 하죠. 상수. 변수의 반대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변수는 이제 x, y 이런 변하는 문자들 있잖아. 그런 것들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고 상수는 이 문제에서는 이 문자의 값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 변하지 않는 값 상수. 그래서 상수로 가장 많이 쓰는 문자가 뭘까? 상수라는 느낌으로 가장 많이 쓰는 문자 K. 상수 K. 그래서 이 분수의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 분수의 값을 는 K라고 하는 거예요. K. 여기서의 이 K가 이제 상수의 의미인 거야. 변하지 않는 숫자 상수의 의미로 는 K. 그러면 여기다가 는 K를 붙이는 순간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 이제? 강빈아, 양변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 분모에 있는 것을 곱하고 싶죠, 그렇죠? 양변에 얘를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양변에다가 이제 쟤를 곱하는 순간 얘는 자 kx 마이너스 2ky 플러스 5k 이런 모양이 되잖아. 그치? 요 모양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요 모양까지 만들어 놓고 문제를 다시 봐. 얘가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식이 x, y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얘가. 그죠? 얘가 지금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식의 모양을 바꾸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 돼. 좌변과 우변이 쌍둥이여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A는 형거나 뭐랑 같아야 되고 K랑 같아야 되고 또 B는 마이너스 2K랑 같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5K하고 같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끝났네. 하늘색 부분에서 K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고요. 그럼 A하고 K하고 똑같으니까 A도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고요. 자, B는 K에다 마이너스 2 곱한 거니까 B는 얼마 될까? 5분의 4가 되겠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5분의 8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것만 잘 스타트하면 된다. 그지? 일정합니다. 그러면 는 K라고 출발하는 거야. 그지? 는 K.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로 가서 다음 13번 문제도 이제 항등식에 대한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식을 만났어. 얘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그러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내가 막 근성과 끈기가 있다면 이쪽에 있는 거를 다 전개시켜봐도 답 찾을 수 있겠죠. 이걸 만약에 싹 다 전개시킨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다 구할 수 있잖아. A6이 얼마고 A5가 얼마고 다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전개시키기가 너무 귀찮아. 너무 복잡해. 그치? 그러면 얘를 전개시킬 수 없다면 개수 비교법은 못 쓰는 거잖아. 그럼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뭐예요? 수치 대입법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결국 어떤 숫자, x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요렇게 생긴 시계값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고민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쪽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할까? 이건 우변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변에 지금 x의 6제곱, x의 5제곱, 땡땡땡에서 x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선 x에 얼마를 넣어봐야 예쁘게 쫙 이제 a6, a5, a4, a3 이게 쭉 더해지는 모양이 나오겠어? 일단 1 넣어봐야 돼. 그치? x에 1 넣어봐야 돼. x에 1 대입하면요. 정원아, 좌변이 뭐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우변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그치. 요렇게 땡땡땡해서 예쁘게 쭉 나열된 모양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정례담, 그 다음으로 x자리에 얼마를 넣어봐야 우리가 원하는 요런 모양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씩 건너뛴 모양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쭉 덧셈이 된 게 하나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모양이 나와줘야 될까요? 근데 이게 쭉 뺄셈이 될 수는 없거든? 풀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x에 얼마 넣어야 되겠어?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그쵸?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것이 두 번째 필요한 식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7이에요. 7의 세제곱. 얼마죠? 7의 세제곱. 7의 49 곱하기 7이잖아. 근데 49는 50 빼기 1이잖아. 그지? 얼마겠어? 340. 아, 343이고, 자,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6제곱 했으니까 그대로 A6이겠죠. 근데 요건 뭐가 돼 이제? 그렇지. 그래서 풀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모양이 등장을 하겠고, 그러면 여기 A1은 앞에 부호가 뭘까요? 마이너스겠지. 그치? 자,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여기서 끝날 거야. 자,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찾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 결정할 것은 이 두 식을 이제 더할래 뺄래 이걸 결정하면 되죠. 더할지 뺄지는 내가 찾고 싶은 모양을 보고 결정하면 돼. 그치? 우리는 1, 3, 5들을 찾고 싶으니까 1, 3, 5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 이것들이 살아남게 하려면 두 식을 더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어요? 빼야지 살아남겠지. 그치? 그래서 뺍니다. 빼주면, 자, 여기에서 요거 빼면 얘는 얼마지? 마이너스 344가 되고요. 자, 요거는 사라졌겠죠? 요것도 이렇게 사라졌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거 사라졌을 거고 이렇게. 그치? 자, 그러므로 이거를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72 이렇게 푸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을 이제 잘 봤으면
그럼 이제 16번 같은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16번 봐봐. 지금 13번 문제랑 비교하면서 봐봐요. 13번 문제에서는 x에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었잖아. 그럼 16번 문제에서는 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러면 이 16번 문제에서는 좀 전에 그 13번 문제에서 요 x 역할을 하는 부분이 16번 문제에서는 승희야 뭘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렇지. x-2라는 부분을 지금 10제곱, 9제곱, 8제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아까 요 문제를 풀 때 내가 x자리에 1 한번 넣어보고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봤다면 이번에는 이 빨간 부분의 값이 1이 되게 만들고 요 빨간 부분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고 그래야 풀릴 거예요. 그죠? 그럼 준하나 이 빨간 부분의 값이 1이 되게 만들려면 x에 몇 넣자는 얘기야? 3 넣자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려면 얼마 넣자? 1 넣자. 그죠? 그래서 식을 보면서 아 이거는 x에 3하고 1을 넣어야지 풀리는구나 생각해야 풀 수 있는 거다. 그치? 자 그래서 x자리에다가 3부터 넣어보겠습니다. 3부터 x자리에 3 집어넣으면 좌변은 3의 10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우변은 이제 빨간 부분이 1이 됐으니까 어떤 식이 나올까? a 10 a 9 그치? 그대로 하나씩 더해지는 요 모양이 쭉 나올 겁니다. a 1 플러스 a 0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이제 1을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5가 될 거고요. 준하나 이번에는 빨간 부분이 얼마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또 풀마가 번갈아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a10 마이너스 a9 플러스 a8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겠지. 그치? 그럼 a1의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 a0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원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뭐다? 더할지 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라 그랬죠? 자 요런 애들이 살아남게 하고 싶어? 그럼 둘이 더할까 뺄까? 이번에는 더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하면 3의 10제곱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이쪽에서는 홀수를 갖고 있는 애들은 사라질 거고 짝수 갖고 있는 애들이 2개씩 남을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면 좀 그렇다. A8 땡땡땡 A0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얘니까요.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2로 나눠주면 2분의 3의 10제곱 마이너스 9인데, 플러스 9인데 이거랑 똑같은 게 없네 정원아? 보기가 지워져 버렸구나. 자 얘랑 똑같은 것이 지금 그 문제 보시면 몇 번이랑 똑같을까요? 그렇죠. 5번이랑 똑같죠? 요거를 3의 제곱으로 묶어놓은 거죠. 9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9로 묶으면은 9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3의 8제곱 플러스 요런 모양으로 써져 있는 거죠. 그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는 이거는 연우한테 한번 물어볼게. 저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직접 나눗셈을 한다. 직접 나눗셈 하는 것도 풀이 방법입니다. 나눌 수도 있지. 직접 나눗셈을 했을 때 마지막에 나머지 부분에 남는 식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직접 나눗셈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 우리 예원이가 푼다면 어떻게 풀 거야? 아 직접 나눗셈을 한다? 승혜는?
직접 나눗셈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나누는 사람들. 그냥 나누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일단 나눗셈부터 하고 보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 방법밖에 안 쓰면은 다른 방법을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것은 약간 그 최후의 보루 같은 거야. 도저히 안 돼. 다른 방법이 도저히 안 떠올라 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해보시고, 지금 이 문제는 봐.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나누었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나누었으니까 얘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몫을 곱해야 되잖아. qx 곱하고, 원래는 뒤에 나머지가 이렇게 붙는 건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어때? 없는 거잖아. 이 상태잖아. 그치? 맞지? 그럼 여기서 그걸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 qx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알까요? 좌변에 있는 식이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qx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일단 봐봐. 이거 3차식이잖아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qx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쵸? 그럼 보통 우리가 1차식을 표현할 때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a도 필요가 없어요. 그쵸? 최고차항의 개수가 1로 딱 정해져 있잖아. 얘도 최고차항의 개수 1이잖아. 그럼 요 놈도 최고차항의 개수 1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x 앞에도 아무것도 안 붙여도 돼. 그치? 근데 또 여기를 b라고 쓰면은 요 앞에 있는 b하고 중복이 되니까 요 문자만 좀 딴 걸로 바꿔주자. 그럼 a도 나왔고 b도 나왔으니까 여기를 c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생긴 식에서 요 뒤에다가 x 플러스 c를 붙여놓은 이 식이 바로 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좌변 우변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걸 전개시켜가지고 푸는 것도 풀이 방법이 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나눗셈의 상황에서 우리가 나눗셈 당하는 식에 대해서 차수, 최고차항의 개수 이런 정보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몫에 해당되는 식도 어느 정도 완성시켜 놓고, 그럼 그걸 나머지 것만 우리가 전개시켜서 찾아보는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전개를 시키겠습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서 써야 되는 거니까 c-1 x가 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는 5-cx 상수항 5c 이렇게 전개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거와 요거를 보면서 얘네 둘이 서로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가 연우야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여기는 a랑 같아야 되고, 여기는 b랑 같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c값 나왔네. c값이 1이네요. c값이 1이니까 a는 얼마? 4, b는 얼마? 5. 요렇게 찾을 수 있다. 그치?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써봐야지 실전에서 만났을 때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나눗셈 하는 방법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시고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부터는 나머지 정리 얘기죠. 나머지 정리. 자, 21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의 제일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형건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문제에서 px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다 그랬죠. 이거 뭐라고 메모해 놓을까, 형건아? P5는 2. 그치? 요런 뜻. 그 다음에 Q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마 3이다. 얘는 뭐라고 써놓을까요? Q5가 마이너스 3. 그치? 자, 마지막에 물어본 것은 얘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잖아. 이거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3P5 마이너스 2Q5. 그치? 그거가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미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집어 넣어주시면 6 더하기 6 돼서 12. 그렇지. 12. 끝났죠? 네,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유형 24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준환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일단 준환아 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문제 나와 있는 요 4차식을 얘를 뭐 fx라고 불러볼게요. 요걸 fx라고 했을 때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 3이다. 뭐라고 메모할 거야? 아니 그냥 요 내용만 딱 보고. 넣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 F1이 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F1이 마 3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얘는 뭐예요? F-1은 1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준 거지. 그쵸? 내가 찾고 싶은 것도 두 개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두 개니까, 그치?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답 나오겠죠. 그죠? F1부터 가보겠습니다.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X에 1 집어넣으면 F1은 하고 이제 대입하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가 F1인데 그게 마 3이죠. 요렇게 그러면 정리하면 A 플러스 B가 얼마? 2 됐고, 그 다음에 또 X자리에 마 1도 넣어보겠습니다. 마 1 집어넣으면 F-1은 하고 여기 뭐가 될까? 그쵸. 그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러면 넘기면 A-B는 얼마? 6이네. 그치? 그럼 더하면은 A가 4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2 나오고요. 답은 얼마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이 정도는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가봅시다. 28번 문제,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28번 주어진 조건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시도를 막 해보세요. 28번 해보자. 먼저 조건을 보니까 q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해. q 마이너스 2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q 마이너스 2는 요 가식에 의해서 가식에다가 x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q 마이너스 2가 뭐하고 똑같냐면 요게 4 아니지 마이너스 4 p 마이너스 2하고 똑같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4 p 마이너스 2 요거의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p 마이너스 2가 얼마인지 찾는다면 답도 찾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식과 나식을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면 가식은 qx가 마이너스 x제곱 px하고 같아요 라는 정보고, 나식에는 qx도 들어가 있고 px도 들어가 있잖아. 그럼 가를 이용해서 나의 미지수를 하나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요 qx 자리에 이걸 대신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qx는 사라질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얘를 여기다 넣어보면 나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제곱 px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 괄호 px 좌변 이렇게 돼. 이거 형거나 px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지, 그치?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px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생긴 거고 우변은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보면 이제 떠오르는 숫자들이 있죠. 유나야, 당연히 우리는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 봐야 될까요? 0과 마이너스 1. 그렇지. 0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야지. 그래야 A값, B값이 나오겠지. 그치? 네, 그래서 요식에다가 X에 0 한번 대입하고요. X에다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할게요. 자, 0 대입하면 좌변 0이고 우변 B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 0이고 우변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될 겁니다. 근데 b가 어차피 0이잖아. b 0이니까 생략해. 그럼 a는 뭐야? 1이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 식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A가 1이고 B가 0이니까 자, 요게 이렇게 사라지고 안 지워지네. 요거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가 요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A가 1 들어갔고 B가 0 들어가니까. 이게 px 괄호 x 이렇게 쓸까? x 플러스 1 px하고 같은 식인 거고, 이거 여러분 당연히 x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x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강빈아 요거랑 잘 비교해보면 요거랑 비교해보면 결국은 px는 어떻게 생긴 식이에요? x제곱이지 그냥. 맞죠? px는 그냥 x제곱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px가 x제곱이구나 라는 게 우리가 얻은 결론. 자, 그럼 px가 x제곱인데 우리는 아까 이거를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p-2는 4가 되겠죠. 그쵸? 요 빨간 게 지금 4인 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푸는 거. 그쵸? 역시 이것도 우리가 상프린트에 또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9번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는 p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 자, 이런 건 이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쓰는 거야. px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2다. 김예담 뭐라고 쓸까요? p3은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그렇지. 자, 이렇게 두 개 써놓고 그럼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었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px는 얘 곱하기 무엇? qx 그리고 나머지 일단 이렇게 쓰고, 자, 그런데 이 나머지 rx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얘가 몇 차식일 거다? 1차식일 거다. 그래서 ax 플러스 b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나는 x자리에 얼마와 얼마를 넣어보면 돼요? 3하고 마이너스 2. 이게 주어져 있어서 넣는 게 아니라 얘를 인수분해한 모양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가 자, 얘가 인수분해 돼서 x 마 3 x 플러스 2 곱하기 qx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 3하고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내가 집어넣을 숫자를 고르는 거야. 그럼 x에다 3 집어넣으면 좌변은 p3 우변 쭉 0 되고 3a 플러스 b겠죠. 그리고 이것이 는 강비는 얼마지? p3이니까 2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얼마 넣어보자고? 마이너스 2 넣어보자. 그럼 좌변은 p-2 이것도 0 날라갔죠. 요거 뭐 돼요? 그치, 그 값은 는 몇이다? 7이지, 그치? 자, 그러면 둘이 또 연립하는 거니까 빼버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a가 마이너스 1, b는 얼마죠? 5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나머지 rx는 뭐라고 써야 돼요? 오케이, 이게 rx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r5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뭘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 봐봐, 여러분 지금 이 문제 푼 과정이랑 그 다음 그 상문제 있죠? 32번을 잘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P3이 2고 P-2가 7입니다를 처음부터 주어주고 시작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월하게 풀렸죠. 근데 32번 문제는 이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준 거야. 이걸 찾을 수 있는 조건을. 그래도 우리는 얼마를 넣어야 할지를 이 식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되는 식을 잘 보고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서 푸는 그게 32번 문제입니다. 자, 32번 가볼게요. 32번은 3차식 px가 있어요. 근데 3차식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all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px는 지금 요거 쓰는 거야. 요걸로 나누었다 그랬으니까, 자, 요거 인수분해 바로 해서 쓸게요. 인수분해 바로 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qx 그리고 나머지 all x가 있는데, 유나야, 이번에도 all x는 몇 차식이겠어? 1차식이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x 플러스 b라고 써놓을 거고요. 이미 여기는 요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에다가 대입해야 하는 x값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원아, 우리는 이 식의 x자리에 얼마와 얼마를 대입해야만 할까? 그렇지. 2하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해야만 해. 그래야 우리가 a, b를 얻을 수 있다고. 그치? 그런데 이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고 x자리에다 2를 집어넣어보면, 그러면 p 마이너스 5는 하고 날라갔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a 플러스 b까지는 알겠는데 우린 아직 p 마이너스 5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걸 알아야지 여기다 는 얼마라고 쓸 텐데. 그쵸? 그래서 p 마이너스 5의 값을 찾아야 되겠구나.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 2 집어넣으면 p2는 하고 이거 날라갔고요. 2a 플러스 b니까 역시 이것도 얼마입니다 라고 쓰려면 이놈의 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p 마이너스 5와 p2의 값을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문제에서 제시한 이 가나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예원아, 얼마랑 얼마를 찾자? 맞아. p-5랑 p2를 찾으면 그럼 이제 아까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잘 들여다봐봐.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p-5를 찾고 싶어. 근데 여기 p9가 11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식의 x자리에 얼마를 넣어볼까요? 내가 뭐 알고 있는 게 p9잖아. 그쵸? x자리에 9를 넣어보는 거지. 그리고 마침 9를 집어넣는다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잖아. 내가 찾고 싶은 p-5가 등장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봐야 될 첫 번째 숫자는 x자리에 9를 넣는 거죠. 그러면 p9 플러스 p-5는 8인데 요놈의 값이 11이니까 요놈의 값은 마 3이겠네. 그치? 그래서 p-5가 마 3이야. 그러면 요게 마 3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하나는 처리됐고 이제 이거 찾으면 돼요. p2 찾으면 되거든. 형건아, p2를 찾으려면 우리가 이 식에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를 넣으면 돼요. 왜냐면 2를 넣으면 이놈도 p2가 되지만 이놈도 p2가 돼요. 그쵸? p2가 두 개가 된다고. 그래서 자, 요 식에다가 x자리에 2를 대입을 해보시면은 p2 플러스 p2가 8입니다. 이렇게 돼서 p2의 값은 4가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4라고 쓰면 되겠네. 또 이렇게 둘이 연립하면 풀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앞에 그 대표 유형과 유사하지만 이 부분에서 대입하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는,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럼 둘이 빼겠습니다. 빼면은 마이너스 7a가 마이너스 7이니까 a가 1이고요. a가 1이면 b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희야, rx가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그쵸? 그러면 r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풀리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번 풀고 진도는 마치고, 오늘
오늘도 상문제, 요 단원 상문제 프린트 줄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시험 봤던 시험지 중에서 수업 시간에 몇 문제 풀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회 타임 친구들한테 한 10분만, 지금 25분이거든요. 25분이라서 한 우리가 2시 30분에 끝나잖아. 10분 정도만 빨리 시험지 풀이를 좀 해볼게요. 그렇죠? 일단 이 문제는 됐고 33번으로 가서 자, 요렇게 생긴 다항식을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차수만 하나 올라간 거예요. 전체적인 컨셉은 똑같은데 차수만 올라갔어. 그러면 얘를 fx라고 하나 잡겠습니다. 얘를 fx라고 잡으면 fx를 지금 이걸로 나눈 건데 이거 강빈아 인수분해 되죠, 그쵸? 인수분해는 뭐지? 그럼 바로 뭐도 돼? 맞아,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쵸? 그럼 요걸로 나누었으니까 뭐가 붙어야 돼? QX 나와야지, 그지? 바로 튀어나와야 돼. QX 튀어나오고 그 뒤에 플러스 RX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쵸? 다만 지금은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 RX는 몇 차식일 거다? 2차식일 거다. 그래서 RX의 모양을 뭘로 잡아 놓을까? 오케이, 이걸로 잡아놓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딱 봐도 집어넣어야 될 값들 3개 따라락 보이죠? 얼마 집어넣어야 되겠어? 그치? 0, 마일 1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x자리에 0 한번 넣을 거고 x자리에 마이너스 1 한번 넣을 거고 x자리에 1 한번 넣을 거예요. 그러면 0 집어넣으면 f0은 쫘라락 날아가고 c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f0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거 찾아야지, 그죠? 여기서 fx 나와 있으니까. 그럼 000 집어넣으면 뭐 되겠어? 마3 이렇게 하나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이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 될 거고 여기에도 마이너스 1 들어갈 거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인가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쵸? 0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1 집어넣었어요. 그럼 f1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될 거예요. 그죠? 그럼 c 값은 벌써 알고 있으니까 c 자리에다가 마3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3인 거고요. 자, 여기서는 a 플러스 b가 1이겠네, 그치? 그러면 a는 2, b는 1인가? 아닌데? 둘이 더하니까 a는 2, 그쵸? b가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나머지 all x가 어떻게 나온 거야, 지금? 요거였잖아, 그치? 2x제곱 마이너스 x, 그쵸? 요렇게 c값은 마 3이었으니까 요렇게 RX가 완성됐고요. 거기다가 4 집어넣으세요 그랬으니까 3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네. 답은 뭘까요? 1번, 그치? 25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책 숙제는 21까지고요. 그 다음에 역시 상 프린트 나갈 건데 상 프린트는 4번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4번까지